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연세의대 김영범입니다. 오늘 저는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유전자 가위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먼저 노벨상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노벨 화학상에 이제 엠마누엘 샤펜티에랑 제니프 도드나 두 명의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두 사람이 한 것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발견에 대한 공로로 받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노벨상까지 받은 이러한 연구가 어떤 건지 그리고 유전자 가위가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전자 가위란 걸 우리가 살피기 전에 그럼 유전자는 어떤 건가? 유전 물질은 어떤 건지 우리가 이제 기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세포라는 것이 생명 현상의 기본 단위가 되겠는데 그 세포 안에 핵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핵 안에 염색체라 그러죠. 우리가 그 크로모점이라는 그 구조가 있게 되어 있고 그 크로모점은 DNA랑 히스톤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DNA는 실처럼 생겨 있고요. 그게 이제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감겨 있는데 마치 실타래에 실이 감겨 있는 것과 비슷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DNA를 보면은 DNA를 좀 자세히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이중나선 구조 안에 이렇게 4개의 염기 A, T, G, C가 배열되어 있고 이런 염기들은 A는 T랑 G는 C랑 염기 베이스 페어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유전자 가위 DNA가 이중나선 구조로 생겨 있는 나선 구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유전자 가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특정한 염기 서열을 우리가 인지해 가지고 거기서 찾아가서 거기다가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를 만드는 게 유전자 가위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주소, 즉 염기 서열을 인지해 가지고 거기를 절단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절단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DNA를 절단을 해버리면은 이 절단된 DNA를 복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요. 사람과 같은 그런 고등동물에서는 이 DNA를 복구하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non-homologous end join이라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 방법에서 수리가 되겠는데 이 방법에서 수리가 잘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의 시퀀스로 복구가 되는 거죠. 복구가 되면은 유전자 가위가 원래 염기 서열을 또 인지해서 또 자르고 또 복구되고 자르고 복구를 반복하다 보면은 이걸 복구하는 과정에서 세포가 작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몇 개를 끼워놓고 붙이거나 엉뚱한 염기 서열을 몇 개를 빼먹고 붙이는데요. 우리 넣는 것을 insertion, 빼는 것을 deletion 이래가지고 인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델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해당되는 유전자가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유전자를 잘라주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세포가 알아서 유전자를 이렇게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유전자를 파괴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질환, 몇 가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혹은 베타 달라세미아라는 그런 적혈구 질환, 그리고 트랜스타이레틴 아밀로이도시스라는 그런 유전 질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유전자를 파괴시킴으로써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전자를 파괴해서 치료할 수 있는 질환보다는 우리가 그 잘못된 유전자를 교정함으로써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훨씬 많게 되겠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자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게 되겠고 우리가 도너 DNA 형태나 혹은 싱글스트랜드 형태로 우리가 이제 이런 템플릿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 절단된 DNA가 그런 템플릿에 따라서 수리가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갖다가 원하는 곳에 넣거나 혹은 우리가 원하는 교정을 한다거나 변이를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몰러스 다이렉트 리페어에 의해서 이렇게 유전자를 바꾸는 방법이 마법 같지만은 좀 단점이 있는데요. 단점은 효율이 떨어집니다. 효율이 이제 보통 이
나노몰스 엔도종에서 유전자가 파괴되는 효율의 보통은 10분의 1 정도 효율이 되겠고요. 유전자 파괴되는 것이 보통 효율이 한 20에서 40%인 경우가 많은데, 이걸 이제 바꿔주는 것은 한 10분의 1이니까 2 내지 4% 정도가 되겠고, 그마저도 우리가 이제 대부분 세포가 증식하는 세포에서는 일어나지만은 우리 몸에 있는 많은 세포들은 증식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포들에서는 효율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DNA를 자를 수 있는 기술, 자름으로써 인해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하게 되겠는데, 그래서 이 자른 기술로 인해서 노벨상을 받은 것입니다. 유전자 가위 실제 모습이 되겠습니다. 유전자 가위는 보시면은 이렇게 아까 제가 DNA 실처럼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처럼 생겼고, 유전자 가위는 그럼 가위처럼 생겼냐고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실제 모습입니다. 실제 유전자 가위는 이렇게 실같이 생긴 DNA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유전자 가위의 구조를 갖다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캐스나인이라는 단백질이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RNA, 싱글가이드 RNA, 이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이는 이런 타겟 DNA를 인지해가지고 자르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노벨상을 받은 기술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새로운 기술이 더 나왔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면은 이 사이티딘이라는 이 염기에서 이 아민기가 제거되면 사이티딘이 유리딘으로 바뀌고, 유리딘은 DNA 폴리머라이즈가 타이미딘을 인지합니다. 즉 C를 T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데노신이라는 염기에서 이 아민기가 제거되면 이게 이노신으로 바뀌고, 이노신은 DNA 폴리머라이즈가 구아노신을 인지합니다. 즉 우리가 디아미네이션에 의해서 C를 T로 바꾸거나 A를 G로 바꾸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디아미네이션은 아무 때서나 하면 막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만 저런 C를 T로 바꾸고 A를 G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디아미네이즈를 크리스퍼랑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퍼랑 디아미네이즈를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연결하면은 디아미네이즈가 도망을 못 가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크리스퍼가 결합한 위치에 가가지고 C를 T로 바꾸거나 A를 G로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우리가 베이스 에디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프라임 에디팅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디아미네이즈 대신에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를 사용하게 되겠고,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에 의해서 우리가 가이드 RNA를 좀 길게 만들어서 이 RNA가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가 역전사 효소죠. 역전사 효소가 여기 붙어가지고 역전사로 이제 cDNA, DNA를 만드는 거죠. DNA를 만들면 이 DNA가 어떻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세포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작은 사이즈의 돌연변이를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우리 도너 DNA도 필요 없고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완전히 자를 필요도 없는 그런 이제 획기적인 기술이 이 프라임 에디팅이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 치료를 위한 유전자 교정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환자한테서 세포를 꺼내 가지고 세포를 수리해서 넣어주는 방법이 되겠고요. 다른 하나는 이런 세포를 꺼내는 것도 귀찮으니까 아예 유전자 가위를 우리 몸에 찔러 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서 유전자를 바꿔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이 간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유전자 가위를 전달하면은 간 조직으로 전달이 가장 잘 됩니다. 그래서 간에서 이렇게 우리가 혈관으로 유전자 가위를 찔러주면은 간에 가서 유전자 가위가 발현하게 되겠고, 그래서 간에 있는 DNA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치료한 그런 예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성 간질환 모델로 우리가 타이로신 혈증이라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피마릴 아세토아세틸 하이드롤레이즈를 만드는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이 질환을 갖고 있는 그런 생쥐 모델의 경우는 이렇게 몸무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되겠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유전자 가위를 이제 꼬리로 이렇게 전달하면은 그게 간에 가서 발현하게 되겠고, 간에 있는
유전자를 좀 바꿉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몸무게가 줄어들다가도 다시 회복해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구조를 좀 보면은 이제 조직적으로 봤습니다. 간의 조직을 떼가지고 염색을 해서 보면은 이 FAH라는 단백질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 단백질이 이렇게 존재하다가 이렇게 낙과운 모델, 이 질병 모델에서 단백질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유전자 가위를 넣어서 우리가 좀 바꿔주면은 몇 개의 이런 세포에서 유전자가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몇 개밖에 안 바꿨지만은 이 세포들이 이제 건강한 세포가 되겠고 나머지는 다 병든 세포입니다. 병든 세포들은 죽게 되겠고 그다음에 건강한 세포들이 다시 이제 계속적으로 증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한 40일 정도 지나면은 이렇게 건강한 세포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리파퓰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세포들이 우리가 이제 조금만 바꿔줘도 이렇게 질병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선천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생쥐에다가 그런 눈이 안 보이게 하는 그 잘못된 유전자를 바꿔주는 유전자 가위를 갖다가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빛에 대해서 반응이 없던 생쥐가 빛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이게 정상이 되겠고요. 정상에서는 빛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빛을 줘서 반응이 없는 거죠. 하지만 유전자 가위 치료를 하게 되면 빛에 반응하는 그런 생쥐로 이제 다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실험실에서는 환자마다 이제 유전자 가위가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다르기 때문에 환자 최적형 유전자 가위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유전자 가위 활성을 예측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통해서 X축은 우리가 예측한 거고 Y축은 이제 실제 값인데 굉장히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유전자 가위 활성을 잘 예측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우리가 유전자 치료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현대 유전학의 가장 큰 난제 중의 하나인 기능을 모르는 변이를 해독하는데 우리 또 유전자 가위를 쓰고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이런 기능을 모르는 변이를 만들고 이런 변이를 갖다가 한 개의 세포에 한 개의 돌연변이를 도입한 다음에 그 세포를 이제 관찰하는 거죠. 관찰해가지고 이렇게 그 세포가 이제 빨리 자라는지 늦게 자라는지 이런 걸 관찰함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돌연변이의 기능을 해독하는 그런 연구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유전자 가위가 이렇게 의학에서 유전자 치료에 쓰일 뿐만 아니고 생명과학 연구 그리고 생명공학 쪽으로도 이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할 것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나머지 이제 연구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커서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길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Good friend, KSMCB